내가 장산범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마주한 건 대략 2016년도 여름 휴가 때였다. 수학여행지의 명소 경주로 휴가를 갔었다. 나는 경주가 썩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의 입김에 어쩔 수 없이 정하게 되었다. 관광지를 둘러보기 전에 숙소로 갔는데 숙소 근처의 하늘이 내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음산했다. 뭔가 그런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도 없었기에 찜찜한 기분은 접고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에 시간이 늦어 나를 걱정하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할머니는 나의 안부를 확인하고 안심하며 전화를 끊으셨다. 그런데 현이야, 이리 와. 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굉장히 정없게 들려왔다. 나의 착각인가 하고 다시 핸드폰을 확인하고 너무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전화기는 화면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때 등 뒤에 싸늘한 기분이 느껴져서 뒤를 보았다. 돌아보니 희미하게 하얀 곰 같은 것이 서 있는 걸로 보였다. 이상했다. 이런 곳에 하얀 곰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다. 뭔지 모르게 무서워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도망쳤고 도망치는 나의 뒤로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숙소에서 친구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무섭다며 칭얼거리는 나를 친구는 의아해했다. 그런 일은 없다며 분명히 내가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착각일 거라는 뻔한 위로의 대답이 돌아왔다. 나도 최대한 친구의 말이 맞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잘못 들은 것이 아닌 진짜 제대로 들은 것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머리 한켠에 자리 잡아 혼란스러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그렇게 잠이 들었나 보다. 다음날 아침에 숙소를 나와 체크아웃을 하며 마당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보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야외에서 활발하게 뛰놀던 강아지가 오들오들 떨며 꼼짝을 안 하고 있었다. 주인도 의아해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는 강아지를 보자 불현듯 어제 일이 다시 생각나 빨리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장산범이라는 영화가 개봉했고 영화를 보고 장산범이라는 생물의 특징을 검색하며 알았다. 내가 만난 것은 단순한 귀신이 아닌 장산범이라는 생각이 드는 녀석이었고 그때 그 목소리에 홀려 따라갔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무덤을 넓히다. 고향은 산촌 시골인데 근처에 허세로 유명한 집안이 있었다. 특히 그 집 할머니가 허세에 찌들어 허구한 날 자식 자랑에 집안 자랑만 늘어놓아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할 정도였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 우리 집안은 명문이니까 묘도 좀 훌륭한 걸로 하고 싶어. 규모도 넓히고 묘석도 번듯하게 세우고 말이야. 되게 알고 있겠지만 무덤을 넓히면 그만큼 가족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할머니도 그게 걸려서 무덤을 굳이 넓힐 필요는 없을 거라 충고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그 허세쟁이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절 주지스님한테까지 찾아갔다고 한다. 주지스님 역시 반대했다. 그렇지만 돈을 내겠다고 하니 절 입장에서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었다. 무덤을 넓히는 만큼 땅을 사주신다면 괜찮겠지요. 결국 그 집안은 묘를 2배 규모로 넓히고 묘석도 훌륭한 것으로 세워 근방에서 가장 큰 묘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단조로운 색상이었지만
묘석은 풍류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화려한 것이라 조금 꺼림직했다. 특히 묘를 넓히다 보니 주변 도로가 확 좁아져서 다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허세쟁이 할머니는 물론 새로 지은 묘를 여기저기 자랑하러 돌아다녔다. 우리 할머니한테 자랑하러 왔을 때 할머니는 거기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은근슬쩍 충고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말을 들었겠지. 허세쟁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 태도에 초조해졌는지 묘에 관해서는 별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사고가 났다. 허세쟁이 할머니한테는 초등학생 손자가 셋 있었다. 큰 손자와 쌍둥이 손자였다. 그 쌍둥이 중 형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다. 담이 없는 벼랑가 공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던 도중이었다. 나도 안면이 있었으니 장례식에 참석했다. 나와 여동생들은 주변 아이들을 잠시 돌봤는데 그 와중에 죽은 아이랑 같이 놀았던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했었다. 걔 스스로 뛰어내렸어. 벼랑 아래에 있는 돌이 예쁘니까 할머니한테 가져다 줄 거라면서 뛰었다고. 벼랑은 30m 높이였다. 아래에 있는 돌은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터인데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뛰어내렸다니. 아이가 한 마리라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곧 주변에서는 무덤을 늘린 탓에 아이가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그 집 할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 잔뜩 취해서 술을 사러 가다가 무단횡단을 했고 차에 치인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무덤을 크게 해서 그래. 가족들이 하나씩 무덤 채우러 끌려가는 거라고. 라고 수군수군댔다. 허세쟁이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서 두문불출하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3개월 후 이번엔 할머니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우리 할머니가 병문안을 갔었다. 나도 끌려가겠지. 묘를 크게 했으니 왜 절 주지 스님은 말려주지 않은 거야. 허세쟁이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란다. 허세쟁이 할머니는 결국 2주 정도 지나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주변에서는 그 집 완전 저주받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5년 정도 지났지만 그 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와 절 주지스님은 넓어진 무덤이 이제 다 메워진 거겠지 라고 말했다.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옛말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나니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두려웠다.